반갑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부동산 폭락,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 50% 하락, 그리고 뭐 3억 하락, 6억 5천 하락 이러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문구들을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뭔가 집값이 조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올라가거나 하면 폭등, 폭락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폭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폭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이 팩트에 대한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오히려 전혀 직접 알아보지는 않고 이렇게 기사 제목이나 문구만 보고 요즘에 정말 집값이 폭락할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여러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집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집들이 그렇게 막 폭락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문구나 이런 걸 쓸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죠? 집값이 폭등한다, 폭락한다, 아니면 그죠? 집값이 점점 내리면 더 내릴 거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폭등과 폭락 중에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폭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많다 보니까 최근 상승장에서 집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폭락이 더 많이 떨어져야 돼.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 최근 집값은 정상적이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어떤 상승장에서 그저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더 크게 더 요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구들 주변에서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폭등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댓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위너다 라는 그런 문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최근 한 3, 4년 정도 전에 아파트의 평균 집값들은요, 뭐 3억, 4억, 6억 이런 식으로 사실 경기도권에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10억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 정도 이후에는요, 집값의 자릿수가 많이 바뀌었죠. 신축 아파트는 경기도에도 거의 뭐 10억을 다 넘어갈 정도로 대표적으로 송도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이라든지 거의 뭐 6억, 7억 정도 하던 아파트들이 그죠? 짧은 시간에 12억, 14억 이러면서 정말 10억을 훌쩍 넘기는 집값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폭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폭등한 것만큼 폭락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관심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이버에는 이렇게 그죠? 시세 그래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실거래 그래프로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를 때는 7억짜리가 12억, 14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폭락이라고 말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폭락일까요? 아니면 그죠? 5억, 6억이 오른 걸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 대한 팩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폭등할 때는 가격이 2배, 3배씩 오르다가 그 다음 폭락할 때는 3분의 30%만 빠져도 폭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그죠? 12억이 됐다가 10억이 됐다면 여러분은 당장 집을 급하게 팔거나 나 폭락했으니까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폭등과 폭락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화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등할 때는 가격이 2배, 3배까지 올랐다가 폭락할 때는요, 거의 30%, 20%만 빠져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이슈가 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를 때는 제가 그저 2배, 3배라고 표현을 했고요. 떨어질 때는 몇십 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한 3, 4년 전에 집을 소유했던 분들이 정말 이 뉴스 기사처럼 폭락했으니까 나는 폭락했으니까 정말 집을 산 걸 후회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최근 아마 작년에 집을 가장 폭등 시기에, 그죠? 2배, 3배나 오른 가격을 알고도 집을 급하게 막 이렇게 연끌해서 샀던 분들이라면 14억에 샀던 분은 집값이 10억이 됐으면 당연히 충격받을 정도로 많은 돈의 손실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요, 6억, 7억에 집을 소유했다가 14억이 됐다가 10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 됐다면 과연 여러분은 요즘처럼 기사 폭락이라고 했을 때, 그죠? 난 집 산 걸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 내 집이 14억이 됐다가 10억이 됐다면 다른 집들도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아마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좋다, 그리고 집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매일 주식처럼 사고 팔질 않아요. 왜냐하면 취등록세라든지 거래세가 워낙 높고, 그리고 거주하는 집을 아이가 있다면 특히 자주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14억이 됐던 아파트는요, 지금 10억으로 떨어졌다면 앞으로 이 집값이 계속 그저 떨어져서 원래 그저 4, 5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항상 집값은 계속 빠질까요?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주기를 맞으면 또 더 가파르게 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14억에 샀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14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고 해서, 그죠? 나는 너무 실패한 사람이야, 집을 괜히 샀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서 5년, 10년, 자, 그 집을 선택했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주변에 충분한 앞으로의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새 아파트로 바뀐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그 아파트를 그저 14억에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한다고 해도 5년, 10년 후에도 그 아파트가 계속 10억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물가, 그리고 모든 자재값,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집값들이 조정을 받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집이 없는 분이라면 집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5년, 10년 아이가 자라는 동안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집이 다시 14억의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미 그 아파트에 사람들은 미래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거라고 이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시기가 지금이냐 아니면 3년 후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14억에 사셔서 14억 이하로 팔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거나 지금 폭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죠? 뭔가 더 떨어질 거다, 더 안 좋아질 거야, 부동산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요 과거에도 보시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폭락이라든지 이런 기사에 너무 연연해 하신다기보다는요, 충분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매입하고 싶은 그런 집이나 거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급매물로 좋은 층이 나온다면 아마 매입을 하셔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집의 가치가 자기자리를 찾는 시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2배, 3배라는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다시 2배, 3배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의 가격들은 거의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주식과 너무 다른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막 올라가거나 단기간에 막 떨어지거나 그리고 한없이 떨어지거나 한없이 올라가거나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거래 자체도 평생에 집 거래를 몇 번이나 할까요? 그렇게 거래가 잦은 그런 그죠? 자산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보단 소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걸 이번에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매입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도 잘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파트의 가격이 소비자가 매겼던 것보다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투기, 투자 이러는 개념만 가졌던 분들한테는 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조급한 마음에 그 아파트들을 비싸게 사고 또 싸게 판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신중하시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거나 이렇게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직접 살펴보시면 정말 이런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